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경위에 대한 설명은 주되게는 저희가 어제 기자님들께 1시로 공지를 드린 바 있었는데 이 시간이 3시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법률지원단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팽목항과 진도에 상주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시간 우리 기자회견이 연장된 그 이유는요. 먼저 오늘 날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요. 과연 팽목항에서 비를 맞으면서 진행하겠는 것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좀 어머님 아버님들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 그 다음에 유가족들의 의사는 명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일반인 실종자들이 저 차디찬 바다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팽목항에서 비를 맞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는 아버님 어머님들께 병환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려들을 좀 해서 날씨가 좀 잦아들 때까지 좀 기다리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비를 맞고 진행을 하자. 왜냐면은 우리 차디찬 바다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를 맞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통,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능히 견딜 수 있다. 이런 의견에 일치를 받고요. 그래서 날씨에 관계없이 3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공지를 드렸으나 하늘이 또 저희를 도왔는지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날씨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회견문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견문의 방향은 여러분들께서 기자회견문을 보시면은 세월호 참사 관련 가족대책위원회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대국민 호소문이 아니라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 대통령에게 우리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것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이 맞습니다만 이것을 국민들에게 호소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이지만 명칭은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회의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게 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이 밝혀져 있지만 형식은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병권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낭독을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팽목항의 안영진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 팽목항 안영진 대표님께서는 기자회견을 실종자의 마음을 담아서 조목조목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병권 위원장님께서 홀로 대표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들이 함께 아직도 차디찬 바다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한 명 한 명을 아버님, 어머님,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영혼을 담아서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을 끝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칠 것입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가족대책위 김병권 위원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가족 대책위원회 대국민 호소문. 우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는 이 참사가 초래한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실종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족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하에 대통령님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님의 담화에 담긴 대국민 사과, 진상규명, 국가안전처, 신설 등 여러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대통령님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서 절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일반인들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자상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앞서 자본의 이윤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규제 완화로 이어졌으며 세월호에 침몰을 낳았던 것입니다. 담화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화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 저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실종된 저희 아이들, 실종된 저희 가족들입니다. 대통령도 실종되었으나 잊혀져 가고 있는,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중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 깊은 바다에서 아직도 우리를 찾고 있는 우리의 딸들, 함께 아파하는 국민 모두의 아들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빗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그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바닷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신문 지상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의 힘은 크고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를 전면 보도하는 언론들이 잃어버린 것은 우리 부모를 기다리는 세월에서 아직도 절규하며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일반인, 승무원, 실종된 모두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십시오.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도했던 선생님을 돌려주십시오. 나를 향해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었던 내 딸, 내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어쩌면 내 아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꼭 찾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에게 선생님을 꼭 찾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만의 마음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 모든 국민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주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와대 면담에서 가족대책위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가장 큰 요구는 실종자에 대한 완벽한 구조, 수색이었으며 그 외에 우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의 필수적 참여, 대통령,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을 포함한 선형없는 조사 대상, 청와대 보고 및 지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충분한 조사 권한과 기간, 전문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치유 등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 형사 절차,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각 절차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등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다만 이러한 우리의 몫에 대한 답변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가족들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설명하셨지만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한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목소리를 결정하여 가족들의 의견에 기반한 대책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목소리부터 출발하는 진상규명, 이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진상조사의 대원칙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살인죄로 단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잘못한 이에게 채찍을 들고 욕을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지지 못했기에 참사가 발생하였고 각자가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배경을 해체하고 모두 그것을 바꾸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책임졌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부여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가족의 품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안겨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지금 수색을 하는 민강군 합동수색팀 배경을 응원해 주십시오. 피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외쳐주십시오.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17명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백목항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이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울려 퍼져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안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모두를 영웅이라 불러주십시오. 세월호 속에서 사라져간 단원고 학생, 선생님, 일반인, 승무원의 고고한 생명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변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국민을 만들기 위해 모든 명운을 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자, 실종자 모두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며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때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이들로 인해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